네, 어벤져 전략회의 7월 3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7월달 이제 장마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도 또 오늘 또 비가 또 오고 내리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장마철이니까 여러분 좀 이 습도에 굉장히 아마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습기가 많으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서로 또 이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가급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들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여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요,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하반기 내년도 하반기 재정정책 회의를 열었습니다.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 이걸 열었는데요. 이번에 2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.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. 아마 지금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, 뭐 카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등등이 굉장히 아마 지금 요즘 어렵다고 그래요. 요즘 제가 이렇게 길거리 다녀봐도 예전에 그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 때보다 네. 더 힘들다고 하는 그 자영업자들이 그냥 뭐 굉장히 예.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잘 나가던 마트나 뭐 이런 데도 또 제가 오늘도 무슨 식당을 예약하려고 전화 걸었더니 아유 저희들 이제 장사 안 합니다라고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게 참 걱정입니다. 진짜 이게 뭐 서울이 이 지경이면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? 요즘 또 건설 경기도 많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요.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점을 견뎌내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참 세계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유럽은요. 지금 프랑스 선거로 인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마크롱이 상당히 지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몇 번 전에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사퇴론이 지금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이 후보 교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하고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대법원은 이 트럼프에 또 손을 들어줬습니다. 참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재임 중에 정말 우리 같으면 내란 외환의 죄 같은 경우는 형사소추가 되는데 미국은 뭐 대통령이 다 면책특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그 헌법과 우리 법률이 미국보다 엄격합니다. 네. 우리는 일단 그 저 헌법 84조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문제 있잖아요.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은 만약에 어떤 혐의가 발견돼 갖고 수사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수설이에요. 네. 근데 기소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기소 중지가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. 네네. 기소 중지가 돼 갖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다시 수사가 재개되고 또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헌법 법률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미국은요. 트럼프는 지금 전직 대통령 아니에요. 네. 전직 대통령 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임기 후에도 물을 수가 없다. 이렇게까지 면책 특권을 그 확대한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 이게 또 훨씬 더 근대 시민국가 법 앞에 만인 평등 이 정신에 좀 더 미국 헌법 법률보다도 근접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여튼 이 민주주의가 정말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.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 예전에 본인이 재임 중에 있을 때 그때 사실은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을 사실상 종용을 했고 또 선거 결과를 지금 뭐 외국한하고 직접 전화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이게 다 면책특권으로 인정이 됐단 말이죠. 참 이게 미국의 같은 경우는 대법원 같은 경우가 종신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대법원에서 이 대법관이 이 사망하지 않으면 바뀌질 않습니다. 지금 6대 3이에요. 보수가 6, 진보가 3인데 글쎄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이게 이 내부적 혼란 또 민주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뭐 이 지금 모범국이라는 미국이 저럴 지경이니 다른 나라가 또 어떻겠습니까? 오히려 지금 점점 세계가 이 독재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그런 우려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거 세계적 차원의 위기네요. 네. 자, 특히요 지금 이 국회 이 청원이 말입니다.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해서 국회에다가 이 청원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. 넘어서면 이게 이제 보통 10만 명이 넘어서면 아마 정식 안건으로 다뤄서
어떻게 할지 여부를 뭐 결정하는 거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이게 지금 계속 10만 명이 아니라 지금 100만 명에 넘어섰다고 네. 그러는데 저는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아, 숫자입니다. 의미 없어요. 예. 민주당 당원이 몇 명입니까? 이 뭐 거의 본인들이 400만 당원 운운하고 있잖아요. 거기 4분의 1만 해도 100만 명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더군다나요. 제가 이 봤더니만은 문재인 때도 문재인 당시 그 대통령 청원이요.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게 140만 명입니다. 문재인 탄핵해 달라고 한 게 140만이에요. 이게 지금 그때도 본인들은 이걸 뭐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다. 딱 한마디 하라고 무시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좌파들은요. 뭐 윤 대통령이 뭐 이게 100만 명의 시민의 목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그럼 그때는요. 그때는 이거는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고 지금은 시민의 목소리입니까? 아니 민주당 당원만 뭐 4분의 1만 해도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갈 텐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선동 기법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거 일한다고 무슨 뭐 탄핵이 됩니까? 글쎄요. 네? 전혀 안 되는 거죠. 그 탄핵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. 후쿠시마 뭐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뭐 대통령의 뭐 결정 이게 탄핵이 된다. 뭐 운운하고 있는데 하나도 탄핵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데 문재인도 140만이었다. 특히 문재인 당시에는 청와대 청원만 그렇지만 또 국회도 한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. 그런 탄핵 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뭐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또 이런 지금 황당한 상황이 어떻겠습니까? 그 저기 요번에 저 문재인 때 140만 명이라고 그랬죠? 네네. 그럼 개딸들이 또 그 저 문재인보다 우리 윤 대통령이 적은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. 자, 이 어제 말입니다. 국회에서 이 김병주가 있습니다. 김병주가 어제 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당시 뭐라고 정신이 없는 뭐 정신 나간 뭐 이런 국민의힘 표현을 썼죠? 의원들. 예.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, 뭐 한미를 동맹으로 해야 하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,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국회가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? 네, 그랬죠. 그래서 어제 그 조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과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 안 했습니다.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성장군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죠? 저는 김병주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저런 사람이 나라를 지켰나라는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아마 그 국민의힘 누군가 대변인 논평 쓰면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입니다. 네. 미국인데 또 일본도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이에요. 네. 그래서 미일 동맹, 한미 동맹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뭐 일본하고 우리는 이웃 국가 아닙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치에서는요 미국을 통해서 연결돼 있다.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준 동맹 관계 정도 된다. 네. 이런 표현들을 그냥 국제 정책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쓰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한미 동맹 하니까 한미일 하니까 거기다 그냥 동맹자를 붙이는 그 뭐 그런 뭐 착오와 약간의 실수인데 그걸 가지고 저 사성 장군 출신의 누구보다도 저 사성 장군인데 저기 했잖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가 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한미 동맹인데 누구보다 잘할 사람이 한일 군사 동맹만 따로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. 네. 아니잖아요. 예. 참 이재명 앞에서는 뭐 네. 사성이고 나발이고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딸랑딸랑 하는 딸랑딸랑. 사람밖에 없습니다. 딸랑 저거 한마디 해서 좀 인기 얻겠다고 참 저런 모습 보니까 참 저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똥별이에요. 똥별. 네. 사성 똥별입니다. 사성 똥별. 야, 어떻게 저런 작자가 참 대한민국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는지 저런 안보관을 가진 작자가 참 이재명 앞에 가면 다 저렇게 변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참 듭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. 저희가 좀 세 가지 이슈를 해보겠습니다. 미국도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가 거의 지금 뭐 기둥뿌리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현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검사 4명을 지금 국회가 야당이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들 4명은 전부 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. 현직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?
근데요, 제가 이 탄핵 오늘 한 그 이 요청서를 다 오늘 제가 살펴봤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탄핵을 하려면 기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근데 거기에 첨부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? 뉴스타파 보도, 아. 한겨레 신문 보도, 아. 신문 딱 2장 딱딱딱 전부 다 첨부해서 아주 뉴스타파가 그냥 뭐 열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오죽했으면 그 증거가 뉴스타파 이 보도 내용이겠습니까?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. 정말 이런 상황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. 자, 두 번째로는요. 지난번 영수회담 때 네. 그 뒷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.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봉지욱 기자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,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. 봉지욱 기자가 누구냐면 JTBC 기자였습니다. 그러다 뉴스타파로 이적을 했는데요. 바로 그 유명한 사건 조우영 관련된 이 허위 보도, 예. 그거를 주도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보도해놓고 회사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으켜서 예. 회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보가 판명이 돼서 결국 회사에 쫓겨났잖아요. 예. 바로 그 사람을 선처해달라, 아.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야. 왜 그랬을까요? 특정 기자만을 딱 집어가지고 뭐 속사정이 있겠죠. 바로 이 지금 이런 뉴스타파의 보도가 바로 이 지금 검사 탄핵의 중요한 요건으로 쓰고 있습니다. 자, 요 이야기와 함께 자, 국민의힘 지금 경선이 좀 상당히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요, 원희룡 후보가 방송에 출연한 지금 당직자들을 전부 다 선관위에 고발을 했어요. 왜 한동훈 편드느냐,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고요. 더군다나 한동훈 후보와의 친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김태현 지금 SBS 지금 앵커 이 출연을 해서 당신 한동훈 친구인데 왜 나한테 이 편파적인 질문하느냐,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. 저는 오늘까지 네 군데 방송사에서 잘렸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네. 뭐 아주 난리가 아닌데요. 요 이야기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